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루는 또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새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요새 잘 안 나죠? 캐롤도 잘 안 나오고요. 예전에는 길거리에 막 굉장히 큰 트리 같은 거 있고, 눈도 오고, 막 좀 이렇게 분위기가 났었는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뭐 자기계발서 쪽 책이라든지 뭐 시각화나 뭐 내면의 느낌을 따라라,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또 뭐 원하는 것을 얻는 법, 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아니면 뭐 시크릿 같은 책들, 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진짜 이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기법들도 있고, 또 저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겉에서 보면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 보이지만 또 깊게 들어가 보면은 다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거를 경험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보통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경험하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죠, 보통. 나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를 탈 형편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는 나는 꼭 자전거를 타봐야지 라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많은 것들이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상황과는 다른 것을 보통은 원하죠. 꼭 뭐 물건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내면의 느낌을 따라서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엄청 탁 꽂혔다든지 음악을 또 시작하실 수도 있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반대가 되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궁금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안의 환경에서 보통 그런 소망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진짜 원해서 그거를 가졌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어떤 물건에만 집착을 해서 내가 그 물건, 내가 갖고 싶다, 원하는 거다 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면은 또 다른 거를 사고 계속 구매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멋진 차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면에서 그 차가 타고 싶을 수 있죠. 멋진 고급 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진짜 탔을 때 뭐 그 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행복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차를 타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차로 인해서 새로운 곳을 가볼 수도 있고, 차와 함께하는 어떤 경험들을 겪으면서 또 인식이 또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거 경험하고 어떤 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결핍의 차원에서 말하는 그 원하는, 그 원팅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는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인식을 가져옵니다.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의 목적이 있다고 하죠. 인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결국 진화를 뜻합니다. 의식이 진화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인식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더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쫙 더 커지게 됩니다. 스펙트럼이 커지면 우리의 폼도 바뀌게 돼요. 우리의 그 형태죠. 우리로 따지면 몸입니다. 우리 몸도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가장 또 설득력 있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말 세포 하나로부터 계속 진화해서 지금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의 단일 세포로부터 계속 형태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우리 뇌만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직 다 밝혀내지도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형태가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면서 당연히 더 많은 경험들을 하죠. 인간이 실제로 뇌가 발달하고 후두가 발달해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동물과는 확실히 구별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도구를 사용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인드, 뇌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떠올렸던 그림들을 실질적으로 물질화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의 머릿속에 어떠한 형태로 구상되어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것뿐일까요? 우리 핸드폰도 이 디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직접 우리가 만져서 사용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라는 물건으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인간이 더 원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새롭고 더 나은, 우리가 그 핸드폰도 점점 발달을 해서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고 발전해 나가는 거를 원하지 퇴보하는 거를 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보다 어떤 게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개발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원하고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이런 제품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전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삶이 다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녹록지 않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나쁘고 저주스럽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대조되는 환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 라는 소망이 깨나겠죠. 계속 배고프면서 막 쫄쫄 굶어가면서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나는 먹을 거를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근데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소망 자체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 그런 이제 과정이 쭉 있죠. 그것을 이제 진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그 원하는 것, 진짜 내가 가슴을 쿵쾅거리게 할 만큼 진짜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찾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행복해 보이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자신감 넘치고 뭔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멋있죠. 우리들이 그런 우리가 어떤 것을 내면에서 좋아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뭐는 하면 안 되고 너무 주입된 것들이 많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회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얼굴이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가야 된다. 수능은 몇 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목표가 똑같을 수가 있죠? 이거는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기계발 책들을 보다 보면은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다 넘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문화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외국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어떤 퍼포먼스가 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을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견,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진짜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꺼려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드러내지 않아야 어떤 예의 바르다고 좀 인정한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답답한 문화가 있죠. 그래도 요새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게 돼야죠. 네, 많이 좀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적용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잘자잘하게 한두 개 요렇게 됐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거는 진짜 그 한 사람의 삶에서 녹아들어서 진짜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퍼포먼스. 네,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표면적인 거 말고요.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할 수 있는 진짜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네,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이렇게 되고 기법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끝장을 보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송들도 제가 아직 그런 단계를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랑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훌륭하신 이미 이렇게 성공하고 미리 앞서간 사람들은 이제 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겪었던 많은 몇 년의 시간 네, 경험들을 한두 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을 해서 책으로 담아내게 되는데 그거를 독자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해가 된다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내 삶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일단은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대로 퍼포먼스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제 삶도 굉장히 또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책에 나온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 훈련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레이닝이에요. 단순히 한두 가지의 기법을 통해서 실행한다기보다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꼭 필요한 지식이 어떤 것인지 내가 태도를 어떻게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몰랐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너무 방치하고 무시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제 과거들을 다 치유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말로는 좀 다 담아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 전생에 나라를 한 3-4번 정도 구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지만 제가 정말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한 16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때는 이런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크릿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06년 그 정도에 아마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제가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때 정말 일반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정신과 병원에 갔을 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알려주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사실상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런 쪽에 발달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우연 아닌 우연으로 저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지금의 코치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요.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세계 최강이라고 할 만큼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던 아무리 똑똑한 석학들도 알려주지 못했던 이런 인생에 관련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삶을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는지 정말 많이 배우고 혼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쓰디쓴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것들을 정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압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겪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짧게 표현되고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되게 쉽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보통 7년이더라고요. 호오포노포노 같은 경우에도 휴렌 박사가 처음에 그 이제 모르나 여사의 강의를 처음에 들으러 가죠. 그래서 그것을 전수를 받기까지 3년 동안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분이. 그쵸? 3년 동안은 몇 번씩이나 강의를 계속 들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정화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네빌 고다드 씨가 있습니다. 그분도 스승님한테 전수를 받았을 때 계속 도제식으로 스승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기법들을 배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다 이 사람들이 그런 한 가지 기법을 체득하는데 시간이 6, 7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든 호오포노포노든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해한 거, 두 번 이해한 거, 세 번 이해한 거. 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데 유치원 아이가 숫자 1, 2, 3, 4 배우는 거 수학입니다. 그거랑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중학생이 배우고, 고등학생이 배우고, 대학생이 배우고, 또 대학원생이 배우고, 같은 수학을 경험하는 그 의식의 차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함부로 안다고 떠들었던 저의 지난 날이 참 창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창피하지만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또 이제 지나고 나면서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보면은 그때마다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게 이 뜻이었구나. 또 조금씩 깊어지고 이런 또 깊어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사실 이 기법들은 굉장히 심플한 것들이 많아요. 호오포노포노는 미용 감사 계속 정화하면 되죠. 진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사랑합니다만 해도 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해서 폐가 안 좋았던 분이 또 나은 사례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무 부정적으로 쪄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빡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빡칩니까? 이것저것. 폭탄 터지듯이 우라통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쥐어주면 뭐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하는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힐링, 그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힐링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식을 돌보고 남을 돌보고 연인을 돌보는 거는 해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돌보는 사람은 우리가 옆에 있어도 알죠.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옆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절로 뿜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하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그렇게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영혼을 돌보는 법,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 자기의 내면과 친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드릴 거고, 나중에 워크숍의 형태로 또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또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어요. 사실 이게 엄마가 좀 알려주어야 되는 부분이죠. 엄마가 자식을 위하는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배우게 되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엄마를 다 따라하잖아요. 그쵸? 저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이들은 다 그렇게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식만 위해서 사는 것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성분들. 네, 자식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네, 우리나라 어머니들 정말 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어머니들 듣고 계시다면, 또 아버지들 듣고 계시다면, 네, 물론 자식들 부양하느라고 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책임져야 될 일들 또 이 삶의 무게를 많이 또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그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존재가 훨씬 소중합니다.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이가 어떻게 됐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요. 자신만의 인생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삶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독특함을 가지고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자식이 중요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한테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부모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자녀분을 얻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되찾아야 될 소중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요, 어떤 거를 원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보통 그런 목표 같은 것들은 다 사회가 정해주거나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주입된 것들, 뭐 돈을 벌어라, 좋은 짤을 가져라, 뭐 권력이나 명예가 중요하다, 인기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목표라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갈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보너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선택해요. 뭐 고급 승용차를 원한다든지 뭐 진짜 원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얻고 나면 알죠?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거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따로 있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있죠? 사과가 좋아? 참외가 좋아? 난 참외가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참외 좋아하는데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요. 조금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원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그 생각의 진동을 내보내면은 그와 동일한 것이 나한테 끌어당겨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 feeling이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그 느낌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느낌과 맞는 파장의 것이 나에게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뭐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같은 경우에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면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해서 목표를 이루어 준다라고 하죠. 또 호오포노포노에서는 기억이 지워지면은 나에게 영감이 내려와서 알아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절로 이제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 내려놓으면 또 신께서 다 길을 또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종교 쪽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그 중에서 진짜 제가 힘이 되었던 구절이 있어요. 아마 성경의 내용 같은데요. 제가 종교를 뭐 따로 다니거나 믿는 거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 구절은 진짜 저도 몇 달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거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도 새처럼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이미 아신다. 먼저 부모의 나라와 부모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제가 이 책, 이게 뭐 여러 책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었던 구절인데요. 정말, 네. 진짜 가슴 깊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깊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신과 나눈 이야기,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진짜 신이 나한테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진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책, 미라클, 조 비테일의 책이죠. 거기에 잠깐 나왔던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태양이 햇살을 쏟아부어서 광합성을 돋고 또 비가 내려서 뿌리를 적셔주리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묻은 씨앗을 자연 법칙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 당신이 상상하는 소망은 바로 그 씨앗이다. 당신이 상상하면서 눈을 감는 것은 햇살이고 당신이 끊임없이 즐겁게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이자 영양이 듬뿍 담긴 비료이다. 이것들이 있기에 당신의 씨앗은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프랜시스 레리머 워너라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공급이라는 책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없더라고요. 좀 예전에 나온 1900년대 초에 나왔던 책인데요. 신사상과 관련된 신사고 운동 관련된 내용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 때 도대체 그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오게 되는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머리가 생각을 하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면서 막 계산을 하죠.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방해를 해서 우리한테 올 것도 오지 못하게 막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나한테 진짜 이루어질지 머릿속에서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찾게 되면은요, 심상하는 저절로 됩니다. 내가 뭐 애써서 머릿속에서 막 그림을 짜맞추고 그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거를 진짜 원하게 되면은 이미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좋고 행복해져요. 아직 갖게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거를 생각하거나 내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기쁨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 머릿속에서 저절로 영화가 펼쳐집니다. 쫙 심상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스킬,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기법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기법이 그거를 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미 다 우리 내면에 영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가짜로 막 원하는 것 같은 것을 막 그 기법에 짜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좋아하는 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쟤 저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했을 때 진짜 좋은 거. 그냥 돈도 많고 비싼 거 먹고 뭐 대접 받고 하면 좋죠. 그 좋은 거 말고 진짜 내가 이거를 할 때 막 피가 막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 것 같고 기뻐 죽겠고 좋아 죽겠고 알잖아요 우리. 그겁니다.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려면은 아무래도 내 자신을 좀 많이 봐야겠죠. 내가 어떤 것을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그게 어떤 목표가 갑자기 너는 이걸 해라 하고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다가 연계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스 계속 무조건 예스 하다가 별의별 거를 다 경험하게 되죠. 기타도 배우고 막 헬리콥터도 배우고 막 별의별 거 다 뭐 한국어도 배우고 막 다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정작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예스 해서 다 배웠던 것들이
위기의 때 그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다 쓸 때가 있었어요. 기타 치는 거?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리러 갔다가 옆에서 기타를 칩니다. 그 사람이 기타를 쳤던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단은 그렇게 뭐 먹는 것에서부터, 먹는 게 사실 가장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먹는 거라든지 어딜 가면 좋은지, 어떤 분위기 좋아하는지, 또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어떤 이런 장식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스포츠, 어떤 TV 프로그램,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꾸 따라하고 챙겨서 자꾸 나를 보살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떤 것에 딱 핀트가 맞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인생 공부부터. 특히 마인드 공부는 필수입니다. 인간의 마인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는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안 하시면은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네. 뭐 아주 긍정적인 사고가 이미 체득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부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 상태가 부정에 빠져 있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 공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먼 디자인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전적으로 이미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네. 유전적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될 때 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좀 뭐 느낌이 있거나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이브 코리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맥락 자체가 굉장히 하이텍스트이기 때문에, 고맥락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를 뽑아볼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에너지들이 내 몸에 각인되어서 나왔는지, 내가 왜 이런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나는 왜 이렇게 유난히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텅텅 빈 것 같은지, 나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는 것 같은지, 이 생각에 대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디자인된 모습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거를 아주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것이 휴먼 디자인이라는 거고요.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감정이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완전 이제 미친 사람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사람을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배워야 될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의 본사가 레이브 코리아라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으니까요. 또 아니면 ravekorea.kr이라고 들어가시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트 무료로 출력해서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은 자료를 좀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와 이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배우고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꼭 배워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플라이 그룹이라고, FLY 그룹이라고 조회하시면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도대체 엘레나가 말하는 훈련이 뭐야?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이런 훈련하는 저희 멤버들이 훈련 과정을 또 진행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무료로 또 제공되는 자료들도 많고, 또 본사에서
강의도 좋은 것들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너무 이렇게 잠깐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더 깊고 또 본질적으로 쭉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느낌이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뭔가도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같이 좀 보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줄이려고 하고요. 사실 이런 원하는 것을 찾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진짜 해야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면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들을 다 쳐내고 그것들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남는 거는 이제 진짜 자신인 거죠. 네. 내가 아닌 것들을 벗어나는 작업들을 계속하면은 남는 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 자신의 모습을 찾기까지 이 나가 아닌 모습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뭐 에고로 뒤덮여 있기도 하고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이 그런 어떤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본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이죠. 네, 그 신이 꼭 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신성이라고 하던 존재라고 하던 그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 우리는 우리가 아닌 모습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그런 신성이 다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아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의 진짜 그 신성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을 가지게 되기까지 네. 이런 아름다운 삶을 또 살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진짜 원하는 거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찾으실 수 있고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엘레나가 네, 말씀드립니다. 네, 찾으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좀 쉬고 싶은지 아니면 잠깐 바람을 쐬러 가고 싶은지 아니면 오랜만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당신은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진짜 독특하고 재능이 풍부하고 잠재력이 가득한 존재죠. 그것들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내가 아닌 것들을 걷어낸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보석은 자동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너무 멋지죠? 네. 여러분 안에도 다 보석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모두 찾게 되는 그날까지 네. 저 엘레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